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알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플 판결의 한 가지 오제와 두 가지 악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사건이 일어난 덕에 오랜만에 크립토 시장은 지난 한 주간 매우 변동성이 높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일반 투자자가 산 XRP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 여파로 XRP 가격은 당일 한때 90% 선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또한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등 SEC의 증권법 위반 공격에 시달리던 코인 가격들도 덩달아 상승했었습니다. SEC에 시달리던 알트코인들이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며 크립토 업계에는 한 가지의 큰 호재, 두 가지의 악재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큰 호재는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XRP의 2차 판매를 증권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는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가 증권성 코인을 상장 폐지했고, 이는 코인 가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그런데 이번 판결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혹여나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의 2차 거래들은 지장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플 대 SEC 소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바로 첫 번째 악재입니다. SEC가 그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때 내세웠던 하위 테스트를 활용한 법리를 법원이 거의 온전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구체적인 계약을 맺거나 명시적인 증권 판매가 없었더라도 사후적 맥락으로 판단했을 때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면 모두 증권으로 판단될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재판부가 판결 요지에서 락업 유무를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락업 잠금 계약이란 토큰 구매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는데, 최근까지 나온 알트코인 대다수는 코인 판매 과정에서 잠금 계약이나 분배 지연 계약을 활용해 왔는데, 이런 판매분들이 모두 증권 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악재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리플 가격은 이런 악재와 호재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매수 매도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XRP 고래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한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고, 미국 증권법에 밝은 전문가들 또한 일각에서는 리플 측이 이번 승리에 이어 추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과, 이번 소송 결과를 확인한 SEC가 지금까지처럼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태도를 바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이번 주에도 리플 관련 뉴스는 계속될 예정이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플 이슈가 워낙 커서 살짝 가려졌지만 비트코인 역시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지점을 지났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미국 물가 지표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CPI, PPI 등 미국 물가 지표가 잘 나와서 다른 위험 자산군은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한 것이죠. 이후 리플 폭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올해 연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하긴 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3만 달러 부근으로 폭락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31K 선의 가격을 유지하기엔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역대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채굴업체들의 채굴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보통 수익성이 악화된 채굴업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중에 내다 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채굴 이슈는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대를 벗어나 상승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의 리플 분석 자료입니다.
센티먼트의 마케팅 디렉터인 브라이언 퀸리바는 센티먼트 인사이트 블로그 게시물에서 법원 판결 이후 70% 이상 상승하며 15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한 XRP가 대점화된 관심 속에 더 많은 상승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가총액 3위 100개 자산과 비교해 XRP와 관련된 토론의 비율을 측정하는 소셜 지배력에 따르면 XRP는 전체 토론의 7.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XRP 관련 토론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대중 인지도와 포모로 인해 쿨다운 기간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초점을 옮기면 두 번째 펌프 웨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킨리바는 XRP 네트워크의 고래 트랜잭션은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거래가 약 687건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거래로 인해 펌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요 거래와 상호 주소가 이 펌프로 유입되는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면 이는 펌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신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호적인 법원 판결에 따른 리플 랠리가 과잉 반응일 수 있다며 주요한 긍정적인 소식에 대한 초기 반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의 XRP 상승은 초기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잉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XRP의 상승은 초기 상승 단계가 맞을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EC를 쓰러뜨릴 추가 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갠슬러를 KO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송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레이스케일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펀드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기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었죠. 갠슬러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하면서 CFTC가 관리하는 선물 시장은 가격 조작 가능성이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현물 ETF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물 ETF가 나오면서 그레이스케일 GBTC를 찾는 기관 손님이 뚝 떨어졌고 GBT의 실제 가치 대비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탁펀드 가격이 턱없이 낮은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신탁펀드 실제 가치는 100인데 당일 시장에서는 53에 거래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말라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SEC에 ETF 전환 신청을 냈지만 갠슬러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고 그레이스케일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내용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였는데 법원에서는 지난 3일 이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 항소법원 판사들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선물보다 사기와 조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SEC의 입장에 대해 질책하는 듯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이게 월가에 알려졌고 마침내 블랙록이 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름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인데 갠슬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선물은 보통 현물의 거울이라고 보죠. 현물 가격에 조작이 있다면 선물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인데 그런데도 갠슬러는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된다는 괴담을 뻗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은 거래소를 통해 흘러나간 XRP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코 있는 증권이다라는 반쪽짜리 승리인데 그러나 이러한 소송 판결은 갠슬러의 안면에 대펀치를 맞아 벌겋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SEC는 항소를 준비하느라 부산할 것인데 이때 그레이스케일이 갠슬러의 턱을 날리는 라이트훅을 제대로 꽂는다면 KO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되면 블랙록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ETF도 자동으로 승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GBTC는 188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설립 이후 누적 수익률은 19,000%가 넘습니다.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SEC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때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리플 승소는 좋았지만 락업 및 하위 테스트가 증권성의 기준이 됐다. 두 번째, XRP의 상승,
지금이 초기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세 번째,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소송이 승리하면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SEC가 나설 자리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